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공화당의 내부 균열 1964년 3.24 학생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신문들은 대학가 휩쓴 뜨거운 바람, 플래카드에 나부낀 애국심,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노래 부르며 의사당까지 밀고 가. 연도의 시민들도 합세. 몽둥이 세례가 웬 말이냐. 분노의 행진. 민족적 양심의 대학생 데모. 지성의 경량. 정가를 뒤덮다. 란 제목들이 보여주듯이 시위대에 호의적이었다. 야당의 선동과 언론의 이런 응원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25일에는 서울에서 11개 대학과 4개 고교, 그리고 지방의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대됐다. 26일에도 시위는 전국적으로 계속됐으나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정부는 군의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청와대로 통하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전날 민기식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장관에게 시위대로부터 청와대와 중앙청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2개 예비사단 및 특전부대 소속 병력 1,500명을 서울에 진주시키고 싶다고 동의를 요청했다. 하우스 장군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와 의논한 뒤 병력 이동을 허가했다. 이 병력은 26일 새벽에 서울로 들어와 수도 경비사 병력을 지원하게 되었다. 최루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은 청와대와 중앙청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민기식 총장은 하우스 사령관에게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넘으면 최루탄을 쏠 것이고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식의 긴급할 경우에만 발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군 측이 한국군 측의 병력 이동 요청을 쉽게 받아준 것은 한일회담의 성사를 갈망하는 미국 정부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4.19 학생 시위 때와 1964년 학생 시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4년 전에 학생과 야당 편에 섰던 미국 정부가 이때는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다는 점이다. 1964년 3월 26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자민당 소속 김준현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지난 20일 들은 바에 의하면 박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작년 1월 김동화 전 최고회의 재경위원장이 공화당의 정치자금 루트를 알면 국민은 즐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않았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김 의원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이용하여 뉴델리에서 신익희, 조소왕, 밀담이 있었다고 모략한 사람인데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제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의 이 폭로는 완전한 조작이었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던 우리 언론은 김준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진 적이 없다. 오히려 근거 없는 폭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크게 보도함으로써 야당과 학생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불렀다. 권력에 대한 저항이 용기로 치부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약자의 행패와 억지는 강자의 오만과 무리만큼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단호한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우국 충정은 이해하나 외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그는 나는 오늘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는 우리 대표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주장과 정신을 명심하고 굳건히 회담에 임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라는 훈령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시위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부 정책의 그 뜻을 반영시키는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로서 세운 정부를 제약하고 그 뜻을 해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있었던 김준현 의원의 조작된 폭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이 정부의 누구이든 흑막의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함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3월 27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우락은 대통령은 정의령 외무차관에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종필 당의장을 28일 중으로 귀국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대통령이 한일 정치회담을 벌이고 있는 김종필에게 소환 명령을 내림으로써 회담을 일시 중단키로 한 것처럼 비친 발표였다. 공화당이 발끈했다. 의원총회는 이우락 실장을 소환하여 원래 김종필 의장은 28일에 귀국하게 되어 있는데 소환은 무슨 소환이냐고 따졌다. 이우락은 나는 대통령이 김 의장에게 예정대로 28일에 귀국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즈음 이우락은 대통령의 당외 제1측근이라 불리면서 김종필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주류와 갈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3월 28일 김종필 의장은 일본에서 돌아왔다. 김포공항에 내린 김종필은 다소 피로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귀국 인사를 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고독과 고립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본인도 학생 이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야당이 제출한 엄민영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공화당에서 20명 정도가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져 당내의 군열을 드러냈다. 야당과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을 향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약 20명이 야당 편을 들어 엄민영 내무장관 해임 결의안에 동조한 것은 박정희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부나 정당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면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위기가 닥쳐오면 내부가 분열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자주 보였다. 임진왜란을 앞둔 동인과 서인의 분열, 병자호란 전후의 척화파와 주화파의 분열, 개화기 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분열, 지난 제16대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의 분열 등등. 이런 현상은 사대주의에 물들어 자주 국방을 포기함으로써 외부에서 주적을 찾지 못하자 내부에서 적을 찾아 치열한 권력투쟁을 계속해온 조선조 정치의 체질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의 제1 조건은 정확한 피하 구분과 주적 개념인데 우리 정치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사소한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력대체 분단 상황에서 여야 공동의 주적은 북한 정권인데도 여당은 야당은 여당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니 정치의 제1주제가 되어야 할 안보와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상대방의 약점 잡기 경쟁과 폭로와 모략이 판을 치는 정치의 저질화가 악순환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이 야당, 재야, 학생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아 위기에 처했는데도 공화당 내부가 단결하기는커녕 또다시 김종필과 반김종필 세력으로 갈려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개탄하고 있었다. 그로서는 1년 전 민정위안 기간 중에 있었던 최고회의의 내부 분열과 이로 인한 방황과 번민이 악몽처럼 떠올랐을 것이다. 1964년 3월 29일 밤 공화당 간부들은 김종필 의장 집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이 한일회담에서 손을 떼고 당무에 전념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계몽선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간부들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저자세라고 비난한 데 대하여 울분을 터뜨렸다. 국회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권오운 농림위원장은 우리가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복구 씨를 방문했더니 그는 치료 중인 몸인데도 무릎을 꿇고 앉아 시종 겸손하게 응대했다고 말했다. 김종필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면서 털어놨다.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울 때 당신네들은 군수 경기로 연간 10억 달러를 벌지 않았는가? 한국한테 6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달러를 준다 해도 아까울 게 없는 것 아닌가?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니 한국에서 학생들이 일어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마에오 간사장과 스즈키 부간사장이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앉아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 라고 사죄합디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길재호 국회 내무위원장은 김의장, 한일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철저히 잡읍시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월 30일 오후에는 서울시내 종합대학 대표 학생 11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약 2시간 동안 한일 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외교상의 기밀과 전략 문제까지도 자세히 밝혀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고 이오락 비서실장 겸 대변인이 전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평화선은 우리 영해인데 왜 양보하는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내일 정일영 외무차관이 학생들을 만나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즈음 계절은 이른바 잔인한 춘군기였다. 귀족 집안 출신 윤보선, 부자 집안 출신 김영삼으로 상징되는 민정당이 대안 없이 한일회담 전면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조국의 사냐는 이 보릿고개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칡뿌리를 캐려나가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조선일보 춘성군 주재기자가 전해온 소식은 그나마 야산의 칡뿌리는 모두 캐어먹고 없어 30, 40리를 걸어 심산으로 들어가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지게의 칡뿌리를 캐와 나흘 걸려서 가루로 만들면 선호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 떡도 만들 수 있으련만 가루를 아껴 먹는다고 죽으로 연명한다는 것이었다. 1964년 4월 4일 미 8군 사령관 하우스 대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을 방문, 요담했다. 하우스가 한일 회담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회담의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이다. 이 기간에 정부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 외무부에서 사람이 와서 국방부 간부들에게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국군의 모든 참모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폭동은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일 뿐 아니라 김종필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은 김종필이 너무 일본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종필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을 미리 받아 지난 선거 때 썼기 때문에 정부가 김종필을 비호해주기 위해 회담을 서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